오늘 비즈니스 미니 특강을 좀 진행할 건데, 오늘은 어떤 기사를 좀 가지고, 언론 기사를 가지고 좀 비즈니스 미니 특강을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면, 어, 예, 예. 보이시죠? 자, 한국 마케팅 신문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사 중에 좀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 보면 판매원은 정말 800만 명이나 될까?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거의 900만 명까지 되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1000만 명을 안 넘었어요. 그런데 이 1000만 명이라 800만 명이라는 수도 약간 허수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허수 숫자 맞아요. 이 800만 명 시대라고 하는 게 실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과연 몇 명이나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가. 이 8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중복되고 또 휴면 판면을 제외하면 절대 800만 명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지금 국세청에서 이 다단계 사업자도 이제 하나의 그 개인 사업자를 확실히 인정을 해서 지금 어떤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원천징수 대상자가 98만 명, 100만 명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천징수, 즉 우리는 수당이 발생되면 거기서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럼 원천징수를 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현재 1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만 명. 실제 한 150만 명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천징수에서도요. 그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들은 원천징수 대상에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히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한국에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제 사업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100만 명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원천 징수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한번 볼게요. 내용을. 다단계 판매원의 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뭐 800만 명이다, 900만 명 이런 허수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원의 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매원 수첩, 등록증 교부 등 불필요한 행정 의무를 줄일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 하긴 저희는 판매원 수첩과 등록증 교부를 불필요한 행정 의무를 줄일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공개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보면, 이번 달에 이거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나오네. 다단계 판매원의 수는 2010년 357만 명에서 2010년 12년 전 얘기예요. 2020년 10년이 지난 이후에 2020년에 827만 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자료네요. 2020년에 827만 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8만 명. 수치상으로 보면 6명 중 1명은 다단계 판매원이란 말이 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여기에는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 또는 판매원, 휴명 계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800명은 중복되고 또 그 휴명 계정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정확한 숫자는 어떻게 되냐? 판매원 수첩 보지도 않는데 매년 수억 비용. 통계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단계 판매원 중 원천징수 대상은 98만 267명이다. 2020년이에요.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원천징수를 했다는 거죠. 일정 소득이 발생한 판매원의 수가 이 정도라는 의미이다. 다만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후원수당을 받아간 판매원은,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한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후원수당을 받아간 판매원은 144만 5,254명으로 통계청의 집계 차이가 있다. 판매원. 그러니까 단 10원으로 받은 사람들이 144만 명, 150만 명 정도 있다는 얘기고, 후원수당을 받아간 사람이.
그리고 거기 원천징수 한 사람이 100만 명. 나머지 50만 명 이상은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비자로서 그냥 캐시백 받은 사람까지 포함된 거야. 이 숫자는. 그러니까 실제 원천 징수를 한 사람들이 사업자인 거죠. 이는 원천 징수 소액 부 징수. 이거예요. 원천 징수 금액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요. 아예 원천 징수 안 해버린다고요. 그 사람들이 거의 100% 소비자죠. 그런 사람들은. 원천 징수 소액 부 징수 때문에 보인다. 원천 징수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보여 3.3%를 원천징수하는 건데 원천징수의 경우 소득세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소득세가 1,000원 아니 1,000원 1,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데 이를 소액부 징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3%를 띄는데 그 3%를 띈 게 1,000원 미만. 그럼 총 1,000원도 안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은 3%면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러면 10%가 30. 1%가 3만 원. 1%가 맞죠? 그러면 1%면 그러면 거기서 3.3%를 소득세를 하는데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징수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 후원수당으로 33,000원을 받았다면 33,000원 소득세가 990원. 그 결론은 1년 동안 내가 받은 수당이 33,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응? 1년이 아닌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는 지급 시점에서 세액의 합계율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후원수당을 주급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게 1년인지 그거 모르겠네요. 주급이든 뭐 어쨌든 33,000원 미만으로 수당 받은 사람들은 원천징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통계청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100%. 그러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후원수당 받는 사람이 144만 명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걸 사업자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 이 50만 명이 사업에 뭐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뭐 상위들만 받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후원수당을 받아간 판매원이 144만 5,254명과 원천징수 대상 판매원 98만 267명의 수를 뺀 46만 4,987명은 소득세 1,000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33,000원도 못 벌었다는 얘기죠.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일 확률이 높은 셈이다. 100% 소비자죠. 물론 원천징수 대상 중에서도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 목적의 판매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만 명에서도 실제 사업자는 더 빼야 돼요. 드러난 수치로 보면 공정위가 집계한 판매원의 수가 827만 명에서 원천징수 대상자 98만 명을 빼면 729만 명인데 이들에 대한 판매원 등록증 교부, 판매원 명부 작성, 청약 처리 3개월 등의 행정상 의무가 기업에 불필요하게 지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등의 다단계 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독식하는 구조라는 오해를 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다단계 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독식하는 구조라는 오해를 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왜? 이 827만 명을 명수를 보고 거기 받은 사람을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정확히 사업자의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소비자나 단순 자가소비 목적의 회원들까지 집어넣어서 상위 몇 프로가 받는다. 이런 계산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회사에 등록된 판매원 중 소비 형태와 판매 형태의 비율은 8대2 정도인데 80% 소비자라는 얘기죠. 이 중 소비 형태의 판매원들도 1년에 한두 번 제품을 사거나 대부분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공정위에서는 소비자든 판매원이든 전부 판매원을 보기 때문에 상위 사업자 보너스를 독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맞아요.
그는 또 소비하든 판매하든 전부 판매원으로 잡혀서 수첩교부 명부 작성 등이 다 한다. 뭐 이런 거 우리는 필요 없는 얘기고, 뭐 이거는 다 비업들 얘기니까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어쨌든 보시면 판매원 수가 적은 미국, 유럽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무조건 회원가입만 하면 다 사업자를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판매원과 실제 사업자, 집계되는 판매원의 수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회사마다 중복 가입한 판매원도 있으며 소비자들도 혹시나 나중에 후원성을 받을 수도 있고 청약 처리 기간도 차이가 있는 등의 이유로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것이라며 1번부처럼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사도록 하는 구조라면 단순히 소비자 회원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차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한국을 제외한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모든 나라들이 회원 가입할 때 일정 제품들을 구매해야만 회원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한국은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통계에 의한 뭐 827만 명이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통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보통 세 가지 형태로 회원 가입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딱 회원 가입이 들어가면 먼저 한국 똑같지만 커스터머 회원으로 가입할 거냐 아니면 팀 파트너로 가입할 거냐 이거 한국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커스터머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팀 파트너 가입할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커스터머 회원, 즉 우대 회원 가입은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무료 회원 가입 가능한데. 근데 다른 나라는 팀 파트너로 회원 가입하려면 일정의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면 커스텀 회원은 그냥 가입할 수 있어요. 미국도 무료로. 그런데 팀 파트너 회원 가입할 때는 데모백을 구매하든가 아니면 오토십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매니저팩을 구매하든가 그렇게 형태로 회원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더 재밌어요. 일본은요. 본사에 전화를 해서 회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우편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회원 가입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거의 800만 명, 900만 명이다라는 회원이 약간의 사업자가 아니다. 그 사업자 중에 우리 원천 징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만 명도 안 되고 이제 그 100만 명 중에서도 자가 소비 형태의 소비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 수는 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 저 100만 명 중에 한 7, 80만 명 정도가 거기서도 거의 반 정도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확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사업의 어떤 수익 구조, 수익이 어떤 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한국 직접 판매 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은 판매원의 수는 적은데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니까 매출은 큰 편으로 갭단가가 높다. 우리나라 다단계 판매하는 확실히 다른 형태라며 후원수당을 받지 않으면 소비자라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건 그동안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다. 후원수당을 받는 100에서 150만 명이 실질적인 판매원이고 나머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로 보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 이거 틀려요. 100만 명 안 돼요. 이거 실제 자가 소비형 소비자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표 형태의 보너스를 받잖아요. 업계 관계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도 줄줄이 어긋나는 것처럼 소비자 판매원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법상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와 판매원, 소비자와 사업자를 구분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상의 의무를 덜 수 있고 방문 판매법 개정 논의도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걸 왜 오늘 말씀드리면 제가 PM 사업의 보상 플랜의 강점에 대해 제가 설명할 때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죠? 저희 PM 사업은요.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요. 저희는요. 사업자와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저희 PM에서는. 저희 PM은 사업자 청구이라는 말도 나오는 이유 그런 이유인데 저희는 보상 플랜 측면에서 우리 PM은 사업자와 소비자 잘 구분되어 있는 게 매니저를 달성을 하고
매니저를 유지하는 사람이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사업자 소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돼요.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거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자기의 소비만으로는. 저희 단순 소비회원이든 우리 오토십 회원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자기 소비만으로 수당이 발생되나요, 저희? 안 돼요. 다른 회사들은요, 자기 소비에 대해 찔끔 캐시백 형태로 막 진짜 티도 안 나는 만큼 찔끔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PM의 보상 플랜은 소비 회원이나 오토십 회원이, 즉 소비자가 자신의 자가 구매 형태, 구매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실수로 매니저가 돼도요, 진짜 매니저 유지할 때 캐시백 형태의 보너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들은 절대 수당 발생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만큼 사업자들에게 수당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 청구란 말이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런 소비자도 물론 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가 아니라 소비자 단순 소비 회원도 다른 건 안 되지만 풀세트, 즉 가족팩을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7만 8천의 보너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받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오토십 회원 같은 경우는 내가 추천한 거에 대해서 내 1대가 구매한 거에 대해서 내가 퍼스널 보너스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내 1대가 매니저 회원이 돼버리면요. 매니저를 유지하고 사업자가 되면 더 이상 퍼스널 보너스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PM의 보상풀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사실 소비자는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우리 오토집 회원들에게 5+1이라든가 뭐 BS 스페셜 같은 거 그러한 프로모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소비 회원은 그 제품 20%팀 파트너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 오토집 회원에게는 또 다른 또 혜택들을 줘서 프로모션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정책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PM은 정말 PM 사업에 되게 좋은 거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폰서나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 후원과 육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업자와 소비자와 선택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사업의 효율성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PM에서 내가 사업으로 출발하는 분과 아닌 분들을 구분하셔야 되고 즉 내 조직 내 명단에서 단순 소비 회원이냐 아니면 그냥 소비자형 오토집 회원이냐. 오토집 회원은 내가 소개했을 때 어떤 그 홍보비와 광고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알려주면 되는 거고 나의 협력자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사업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니저를 달성하고 매니저 유지할 수 있게끔 내가 끌어주면 되겠죠. 후원하고 육성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기사를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